푸른밤 종현입니다.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코이케 류노스케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죠. 현대인들은요, 노력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역량을 모르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걸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 힘을 쏟는 것, 이게 노력이란 뜻은 아닌데 말이죠. 어떤 일을 하다 중간에 놔버리는 사람을 보고 주위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끈기가 없다, 노력이 부족하다, 왜 끝까지 해보지도 않냐 등등. 한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내 역량을 정확히 아는 것도 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넘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지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엔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를 잃지 않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너무 무리하면서 살지 말아요. 8월 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킨의 Silenced by the Night 였습니다. 킨 노래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맨 처음에 킨이라는 팀을 알게 된 게 그냥 친구가 추천을 해서 그때 처음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보컬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어쨌든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이케 류노스케 그분이 한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노력이라는 단어의 뜻.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좀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노력과 또 힘을 쏟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걸 간과하고 너무 빠져있다 보면 어떠한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자주 그러는 편이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는 아는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역량을 좀 알고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분수를 모르고 이것저것 하다가 정말 큰 자기 혐오에 빠지고 힘든 것 같습니다. 역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죠.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오시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열리는 썸데이 페스티벌 2015에 초대합니다. 리쌍, 정엽, 휘성, 10cm, 장기하와 얼굴들, 혁오 등 다양한 뮤지션들과 만날 수 있는 공연입니다. 장소는 서울 난지 한강공원이고요. 9월 5일 토요일 티켓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책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심리학 박사 가이 윈치의 아프지 않다는 거짓말 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미래앤올리드, 다우닝산업, 광동제약, 윈가드, 지제센토피아, 삼성 디지털 프라자, 포르쉐, 갤포스, 쉐보레, KB국민카드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영국의 가수예요.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가수인데 안드레아 퍼스티니라는 가수입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고 일단 제가 오늘 골라온 노래는 피아노와 보컬의 목소리만 나오는 되게 미니멀한 곡이에요. 근데 안드레아 퍼스티니라는 가수가 정말 목소리가 이런 특색을 가진 가수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그 후작업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딱 들었을 땐 좀 튜닝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음정이 상당히 정확한 느낌인데 이게 피아노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악기와 부딪혔을 때 안 어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곡은 신기하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Back to the Sea라는 곡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When you're hurt and troubled and you can't find relief,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d back to the sea.
when you're broken hearted and you've lost your belief.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And I've been tired, too tired to think, to recognize how they do you wrong. But I can see much better now. I've been so blind, 'cause I can bring the mountain down again. When you're hurt and troubled and you can't find relief,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And when you're broken hearted and you lost your belief,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We've been too fit another shape. When things go wrong and they come between us, never hesitate, we never fall, we will never break. 'Cause I can bring the mountain down again. When you're hurt and troubled and you can't find relief,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And when you're broken hearted and you lost your belief,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Oh, that will never break us, no, no matter how they try. When you're hurt and troubled and you can't find relief,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And when you're broken hearted and you lost your belief,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I'll turn our love to a river, guide us back to the sea. 안드레아 퍼스티니의 Back to the Sea 듣고 왔습니다. 노래 괜찮죠? 보컬이 노래를 되게 잘해서 멋진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유미림님, 쫑디, 부산에서 하는 난타 동아리에서 알게 된 동생이 있는데요. 경성대학교 근처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네요. 심심하다고 하길래 푸른밤 소개시켜줬어요. 이제 FM4U 많이 들어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를 해주십시오. 라디오라는 매체가 이게 어찌 보면 좀 지금 폐쇄적인 조금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주변인들에게 막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도 막 얘기하다가 저 밤에 새벽에 12시부터 2시까지 라디오 한다고 막 그런 얘기하다가 그러게 나 학교 다닐 때 진짜 라디오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안 듣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었어요. 최보명님, 영어 문외한인 제가 학원비 아끼겠다고 독학으로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독학에는 한계가 있는 걸까요? 점수가 오르질 않네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탈모는 점점 심해지고요. 속상해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사실 당장 이렇게 피드백이 안 온 경우도 있어요. 공부라는 게. 제가 더 걱정인 건 탈모가 더 걱정이네요. 지금 또 토익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면 20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건강을 챙기셔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걱정이라는 걸 좀 내려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부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토익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촉박하게 생각 안 하시고 스스로에게 좀 한계의 시간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778님, 올해 10월이면 1주년 되는 신혼 부부랍니다.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오늘 남편이랑 심야 영화 보고 문자 보내요. 푸른밤 들으면서 집에 가는 중인데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쫑디 부러우면 어서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라고. 저 결혼하라는 얘기인 거죠? 예. 저는 어머니랑도 얼마 전에 막 얘기를 하다가 저는 35 전에는 어머니가 안 보내실 것 같아요. 예, 얘기하다가 못 갈 거래요, 저한테. 넌 못 간다고. 거의 장담은 넌 못 가지. 너는 걱정이 안 되고 그냥 너희 누나가 더 빨리 이렇게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니? 종현아, 넌 갈 생각하지 마, 아직. 이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예, 저도 뭐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에,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면 하는 거죠. 예. 근데 35 전에 나타나도 못할 거라는 거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저는. 그러면 좋은 소식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기다려주시면, 푸른밤 계속 애청해주시면, 그때 제가 푸른밤으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뭐 결혼을 하게 되고 막 그러면, 푸른밤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예. 저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회사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0019님, 화물 운전하는 남편을 따라 청주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2달째 휴일도 없이 힘든 일을 하는 남편. 오가는 길 내내 피곤을 참지 못하고 졸려워하네요. 스스로 뺨도 때려보고 갓길에 쉬어도 보고 휴게소에서 잠시 눈도 붙여보지만 내려앉는 눈꺼풀을 어찌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1시간 30분 거리를 졸음과 싸우느라 4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했어요.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옆에서 보셨으니까 더 속이 쓰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이런 일들은 거의 이야기로 전해 듣거나 가족 걱정할까봐 얘기로 전하지도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더 잘 챙겨주시고 집에 있으실 때 더 행복한 시간을 많이 나누셔서 사연 보내주신 분도 남편분도 힘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레드푸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Where the Sun Goes, 그리고 노리플라이의 바라만 봐도 좋은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Like animals in the wild. We could play all day and all night underneath the stars. I'm the type of girl and loves to dance.
So baby, take me by the hand. Let me take you where the sun goes. I can make your Fantasies come to life wherever the sun goes. Baby, we can leave our shadows behind. Leave our shadows behind. Leave our shadows behind. Yo, yo, let's go now.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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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Guess who's rolling in the snowed out Jeep? On fleek, guy next seat. If you wanna roll with me and be free. Oh, wait, let the games begin. Turn up, volume on 10. What a feeling, no ceiling. Hands up, hair blowing in the wind. Two villains on the run. Yeah, two kids following the sun. Footprints in the sand, skipping rocks, holding hands, knee deep in the whitewash. It's getting late, but we ain't done yet. To the Coast Guard, take our postcard by the sunset. Me and you sipping Malibu with a view. Let me take you where the sun goes. I can make your fantasies come to life wherever the sun goes. Baby, we can leave our shadows behind. Leave our shadows behind. Leave our shadows behind. sun goes, sun goes. I'm gonna tell you where the sun goes. I'm gonna tell you where the sun goes. Sun goes. 웃는 얼굴이 좋아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설레는 여름 어딘가 멈춰있어 조용한 바람만이 셔츠 안을 머물다가고 망설임은 그 자리에 이렇게 난 무심한 표정을 짓지만 사실은 난 들떠있는 맘을 숨기고 있어 그대가 내 옆에 가는 눈을 뜨고 그대의 머릿결 나를 스쳐가고 내 걷는 걸음 하나하나 그대로 가득해 느린 걸음이 좋아 발자국은 선명해지고 시간은 더 이게 흘러 이렇게 난 무심한 표정을 짓지만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솔로가 사방천지에 깔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버랩으로 꾸준히 연애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연애 빈익빈 부익부인데요.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여자들은 여러 이성에게 여지를 남기는 남자에게 끌리는 걸까요? 여지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미쳤냐? 하면서 정색할 것 같은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저는 미쳤냐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네네. 그냥 그 향기가 좋은 꽃에는 분명히 많은 꿀들이 아니라 많은 그 꿀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그런 남자한테 무관심, 오직 나한테 집중해주는 사람한테 끌릴 것 같은 옥상달빛의 박세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남자는 나무 같은 사람이 최고다라는 지론이 있습니다. 아, 뿌리를 내리고 네네네. 깊숙이 네네. 나를 바라보는. 집중. 자, 해도 얘기거리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때론 단호하게 하지만 섬세하게 상담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궁금해서 네네. 이 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오프닝에서 네네. 했던 이야기. 꽃 같은 사람한테는 좀 향기가 나니까 계속해서 꼬인다라고 얘기해 주신 윤주 씨. 이게 뭐 굳이 여지를 준다 근데 이게 사실 여지를 주는 사람 중에 네. 굉장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외모에 자신감도 있고 여러모로 뭔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스스로 매력적이다라는 걸. 네네네. 그래서 좀 여지를 남기고 막 그런다라기보다 좀 자신감 있고 어떠한 그런 표현들이 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그걸 이제 즐기면서 이제 노리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대부분 그 자신감에서 오는 게 아무래도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드러내면 이제 진짜 엉망진창되는 거 미쳤냐? 이렇게 미쳤냐 되는 나오는 거고. 응. 나무 같은 사람이 좋다. 네네. 세진 씨는 어떤 의견이신 거죠? 저는 일단 여기에 써져 있는 네.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사람한테는 무관심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래요. 맞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간 해온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그냥 웬만큼 나를 좋아해가지고는 네네. 안 된다. 그런 게 좀 있어요.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된다. 풀 같은 그런 지금 올인해도 지금 모자라다. 아, 그렇다. 그럼 그래야지 이제 만날 수 있다. 나무처럼 이렇게 깊게 나에게 뿌리 박아라. 네네네. 이거 한번 자리 잡으면 이제 큰 힘 없으면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그쵸. 네, 그렇게 또 네. 나에게 올인을 해주는 사람이 네, 좋다. 저는 그게 좀 믿음직스럽고 멋있어 보여요. 오직하고. 맞아요. 그게 가장 뭔가 이상적으로 멋있죠. 음. 근데 되게 이상하게 사람은 뭔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있고 맞아요, 뭔가 맞아요. 위험한 건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 네.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를 되게 소중히 하는 안전지대. 네네네 세이프티 존 그린벨트 어쨌든 자, 근데 한 가지 제보가 들어왔어요. 1214님이 쫑디 조우종 씨 라디오에 옥달 언니들이 나왔는데 푸른밤 쫑디가 좋은지 내시 쫑디가 좋은지 물어봤는데 세진 언니가 내시 쫑디라고 했어요. 아, 조우종 내가? 씨도 조우종 아니요, 씨도 저희 동시에 다 얘기했어요. 뭐예요? 쫑디라고. 아, 동시에 쫑디. 네네네. 그죠. 그 조우종 씨도 거기서 또 쫑디로. 네. 활약하고 계시죠. 아, 그때 예전에 조우종 씨가 MC를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그때 네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자기는 종디다. 종달새 느낌이네요. 종디, 저는 쫑디. 쫑디. 네, 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쫑디라고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쫑디요. 이렇게. 종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오프닝 뭐 그런 이야기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여지 남기고 막 그런 거. 아휴. 요즘에는 하도 많다고들 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많지 않았을까요? 알게 모르게. 그런 그쵸. 사람은 그런 있었겠죠.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 거 별로 안 싫어하지 않아요? 굳이 뭐 저는 뭐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그치 편이라서. 예. 맞아. 나무예요, 그럼? 네? 제가요? 네. 저는 나무 같지 않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아, 꿀벌 같은 꿀벌. 사람, 향기를 쫓아다니는 사람.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근데 사실 뭐 되게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꿀벌 특징이 그러면서 이제 벌집에만 있어요. 아, 거기에만 그러면서 있죠.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닌데. 암술과 수술에 아니, no. 그런 걸 여왕벌 한 도와주는. 명밖에 모름. 열매를 맺게 하는 여왕벌 그런 한 느낌. 명밖에 몰라서 아, 일만 그렇지. 계속하고 일벌 결국에는 느낌이구나. 사랑도 못 받고 일만 계속하다가 여왕벌한테 못 계속 꿀만 갖다 주다가 어. 결국에는 어머 슬퍼라. 혼자 떨어지는 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눈물 슬퍼졌으니까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는 왜 이거죠?
수상한 커튼의 연애시대 듣고 오겠습니다. 자꾸 그런 눈빛으로 나를 흔들지 말아요. 술 취한 척 그 말투로 농담인 척 숨지 마요. 한 번만 내게 너의 진심을 보여줘. 난 믿을래. 앞선 생각들은 버려. 달콤한 말들과 무심한 행동 사이에 상처받기 싫은 우린 서로의 등에 숨어요. 한 번만 내게 너의 진심을 보여줘. 난 믿을래. 서로 눈치는 이제 그만. 하루하루 가는 시간들 영원할 수 없는 이 순간. 아까운 시간들이 흘러가잖아. 달콤한 말들과 무심한 행동 사이에 상처받기 싫은 우린 서로의 등에 숨어요. 한 번만 내게 너의 진심을 보여줘. 난 믿을래. 서로 눈치는 이제 그만. 하루하루 가는 시간들 영원할 수 없는 이 순간. 끝없이 흘러가 멈출 수 없잖아. 아까운 마음들이 버려지잖아. 수상한 커튼의 연애시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대구에서 한혜선 씨가 보내주셨어요. 저는 24살에 4년차 바리스타인데요. 7살 연상의 남자친구 때문에 요즘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 원대한 꿈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제 꿈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바리스타 일도 언젠가 꼭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겠다, 언제까지 돈을 모아서 카페를 열어야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보단 제가 일하는 공간에 들려주시는 손님들이 반가워해주시고 맛있다고 칭찬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만큼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제 꿈이자 목표인데 제 남자친구는 저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에 일하던 매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4개월 정도 일을 쉬고 있는데요. 많이 지치기도 했고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뭐 했어? 이력서는 넣어봤어? 설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심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루 종일 뭐 했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러면서 저를 자꾸 보챕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 꿈에 대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남친은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30 넘어봐 그게 되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 넌 지금 20대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처럼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이건 어떨까,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상의를 하면요. 그 일 길게 할 수 있겠어? 멀리 내다봐야지 하면서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친이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조급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천천히 생각하고 싶은데 남친은 저에게 늘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잔소리를 해요.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오빠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위축도 되고요. 남자친구에게 제 꿈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 남친과 저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네,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당하는 것 같다는 한혜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렇죠. 네. 어떠한 나이 차가 좀 나다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인생 선배로서 좀 걱정하는 마음에 여자든 남자든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친구 걱정하는 마음이 기본이겠죠.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네. 근데 이건 이제 거의 아빠 그래서 아빠 수준이에요. 네. 맞아요. 엄마 아빠 수준이라서. 네네네. 그렇죠. 이게 사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나 목표는 달라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그래도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허용할 수 있는 수치 내라면 어느 정도는 서로의 취향이라든지 꿈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결핍돼서 혜선 씨였나요? 혜선 씨가 조금 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숨을 내쉬고 어찌 보면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이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이른 나이잖아요. 사회생활 그렇죠, 시작하기에도 그런 나이라서 남자친구분이 걱정이 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남자친구 쪽에서 생각을 하면 네. 남자친구가 지금 31살이고 그리고 본인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안 되려면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알겠는데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심지어 자기의 꿈에 대한 얘기고 진짜 좀 진심으로 물어봤을 텐데 네. 그때 뭔가 이렇게 걱정이었겠지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는 저 같아도 점점 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그치. 얘기하게 알아서 될 것 한다고 같아요. 얘기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통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연인으로서 있어주면 너무 고마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요. 그렇죠. 아니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찾기 힘든데 연인이 네.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또 너무 고마울 것 같고 하는데 거기서 또 부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왠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많이 섭섭할 것 같아서 물론 훈계하는 걱정이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뭔가 매일 전화해서 이력서 넣었어? 오늘 뭐 했니? 감시하는 것 같죠. 자기소개서 아빠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 좀 나한테 먼저 보내봐. 내가 먼저 봐줄게. 옷 확인해 주게. 면접 해볼까? 내가 질문해볼까? 너? 빵야. 왜 이 생각? 귀여운데요 그거? 바로 빵야. 죽일 거야 말고 빵야. 네네네. 그래요. 뭐 근데 이 정도까지는 4개월 쉰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면 네네. 사실 사람이 인생에서 뭐 4개월 정도야 네.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길게도 쉬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치. 물론 걱정이겠지만 더 길어지면 어떠한 더 큰 간섭과 이런 잔소리가 늘어날 것 같아서 질색을 하시는데요. 윤조 씨 금방 표정을 봤는데 간섭하는 걸 너무 네네. 싫어하나 보다. 간섭하는 것도 싫고 우선은 이게 지금 내가 4년 차니까 어쨌건 4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지금 하고 있다가 4개월 잠깐 쉰 건데 이게 원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쉬면서 얻는 에너지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걸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솔직히 좀 이해가 되는 게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투를 좀 어투를 바꿔야지만 대화가 잘 될 수 있을 것 그치, 같은데. 그치. 되게 예민한 건데. 맞아요. 이게 꿈에 대한 이야기고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남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경우들이 있어서 쉽사리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실. 내 꿈을 나 이런 거 나의 꿈이야라고 혹시나 남들이 얕보던지 아니면 야 그거 되겠냐라는 얘기를 할까봐. 근데 그걸 사랑하니한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그러면 두 분이 네. 이런 어린데 24이고 그리고 좀 이제 4개월 정도 쉬고 있는 뭐에 남자친구가 대한 있어요. 거에 대한 웃음이었어요 방금? 네? 어린데 뭐 왜 웃은 거예요 여기서? 어린 사람이 제 여자친구라고 지금 상상했어요, 순간. 그래서 너무 좋아서 미소를 띄웠구나. 네.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아유, 저 지금 꿀벌 상황이군요. 어떡하지? 아니, 그렇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상황을 줄여봤는데, 네네네, 뭐해야 되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저에 대한 방향이. 너의 그런 꿀벌. 불쌍한 눈빛을 아니에요, 보내지 마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괜찮다고요. 상상하면서 즐거우면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두 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실 건지. 남자가 이 지금 혜선 씨의 같은 상황이다. 네네. 그리고 막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막 얘기하다가,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근데 진짜 이 남자친구가 이해되는 게 네. 40% 이상은 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이대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니겠지만 이런 이게 이야기를 좀 담을 것 같다. 분명히 7살 차이라면 네. 어느 정도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훈계하듯이는 아니겠지만 나도 어쨌건 7년 동안 얘보다는 많은 일을 겪어왔을 테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다 보면 듣는 사람은 분명히 이게 약간 처음에는 좋다가 잔소리를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듣다 보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음. 근데 뭐 저도 얘기는 잘 해주겠죠.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에선 이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좀 돌려서라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네네. 세진 씨는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원대한 꿈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진짜 뭐 풀만 먹더라도 내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플한 라이프를 더 즐기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네네네. 하고, 누구나 다 추구하는 바는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단은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요. 거기에서 내가 조언할 것이 없다 치면 그냥 들어주고 말 것 같아요. 내 조언할 것이 없으면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네네네네. 상대 그냥 사랑하는 이로서 들어주고 네네네. 그냥 끝낼 것 같다. 네. 글쎄요. 되게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상상했었잖아요. 저는 일단 7살 어리면 안 돼요. 26이어서 철컹철컹. 예. 아이고 빵이랑 큰일 날 뻔했네요. 5살로 할까요? 그럼 본인이 30이다. 내가 30이다. 네네네네. 네, 그러면 내가 30이고 아이고 참 무서워다. 그 웃음이 나오네. 23인가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항상 스타일이 연애라는 게 그리고 연인 관계라는 게 가장 좋은 건 긍정적인 서로의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근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두면서 뭐 그 친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열어주겠죠. 그 친구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대신 옆에서 제가 뭐 좀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라는 식의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많이 나누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끼리 막 이런 얘기 나누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19살 때부터 좀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제 친구들은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네. 있고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좀 걱정되는 것들이 없진 않는 것 그게 같아요. 보이잖아요. 솔직히 항상 겪었던 사람들은. 혹시나 상처받아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뭔가를 시작할 때 상처받아서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생각으로 좀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내 생각대로 되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많죠.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겪어봤던 것들이어서 남자친구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엔 지금 혜선 씨가 네네. 되게 따뜻하게 잘 얘기를 해서 네. 이런 아빠 같은 마음을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이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걱정되는 이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좀 이해하고 네네. 따뜻하게 네. 먼저 믿음을 주면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좀 이런 행동을 덜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혜선 씨가
오히려 반대로 이 남자친구는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 나이 때는 어떤 고민을 했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남자친구도 조금 마음이 좀 더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 상담사야. 아, 그러면은 거의 지금. 자, 반대로 한번 양손을 모으시면서 네, 이야기를 해보는 반대로 게 한번, 네. 상대방이 되었다 생각하고 네, 이번 솔루션은 잘 나왔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서로 이해하는 게 연인이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요. 7살. 저 나중에 왜요? 나중에 연애를 7살. 하게 된다면 네네네. 7살 말고 아니요.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네네. 꼭 윤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예. 7살. 아, 무슨 말씀이죠? 반대로 7살? 자, 그럼 노래 듣고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까지 들으실게요. 맷 티어니의 All I Have 듣겠습니다. Well, here we go at it 3 years later. Will you help me to dream it all up again? Tired of the same song everyone's singing. I'd rather be lost with you instead. Don't you come around here anymore. Dragging my fears out the door. All I have, well, you know it's yours. Every breath, every step, every moment I'm looking for. All I have is yours. And you watch my heart break a little bit more. My heart break a little bit more. My heart break a little bit more. Is it cold yet in New York City? Around here the trees been blowing up red. Everyone's talking about change on the airwaves, but I still got you on my breath. So come around here anymore. Dragging my fears out the door. All I have, well, you know it's yours. Every breath, every step, every moment I'm looking for. All I have is yours. And you watch my heart break a little bit more. My heart break a little bit more. Lord, I'm still trying to diss my hardest to pick us all up from afar. Ripple it a corner.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볼든 밤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하나씩. 8644님, 옥달 언니들 제 나이 30.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오. 아하. 둘 다에게 호감이 가요. 보게 겨웠군요. 저 그동안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 하지만 결혼도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연애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러게요. 이런 거 있어요. 꽃과 나무인 거요? 아, 그런가 봐. 아, 꽃과 나무인가? 꽃과 나무인가 보다. 어. 어쨌든 그런 사람이 이분에게는 지금 존재하다라는 거고. 근데 연애다운 연애를 안 해봤으면 네. 일단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30이 막 엄청 좀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둘 중에 네. 한 분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호감인 거고 네. 이 호감이 이제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연이겠죠. 그것도 그렇고 네. 결혼을 배제하고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인연을. 맞아. 결혼을 맞아요. 생각을 하면 나는 연애하고 싶은 남자한테 더 뭔가 끌리는데 그래도 난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맞아, 맞아. 그런 결혼을 배제하고 그 남자로 그냥 딱 2명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결혼하시고서 연애해도 돼요. 결혼하고서도 계속 연애하듯이 지내면 되지 뭐. 어우 정리가 그냥 깜짝이야. 왜요? 0812님 전 37살인데요. 20살 대학생이 저한테 사귀자고 호감을 표시했어요. 아이고. 부럽다. 저도 끌리고 있고 보기 그 겨웠다. 아이도 진심인 게 보여요. 또 보기 어머. 겨웠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럽네요. 도와주세요. 아니, 왜? 이분이 잠깐 여잔가요? 남잔가요? 나 너무 궁금해. 아니 뭐 저는 성별이야 뭐 아 부러워. 궁금하긴 한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정말 좋아하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좋아하면. 좀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쵸.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시작할 때 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좀 주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그건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도 되잖아요. 20살이면 상관없을 거예요. 불같은 그렇죠. 정말 불나방 때. 불나방이기 때문에 37살 0812님이 네. 잘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 여자친구 이분은 20살 남잔지 여잔지 되게 궁금하네. 그러게요. 그래요. 0812님 남잔지 여잔지 저희에게만 알려주세요. 2809님 저는 네. 저는 여자지만 남자 사람 친구 4명과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다들 아무 감정도 없는 사이인데 그 4명 중 제일 조용했던 애가 매일 톡이 옵니다. 그 친구 직업 특성상 새벽에 영화를 자주 보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영화를 단둘이만 보자고 하고요. 아하. 밥을 먹을 때 무심한 듯 제 입에 묻은 걸 닦아주기도 하고 뭐야, 이게 뭐 먹여주기도 하는데 이게 뭐가 무심합니까? 이거 뭐 완전 이유식 먹이는 거야? 입을 닦아주고 닦아주고 먹여주는데 아니, 뭐야, 무심할 이거. 수가 있어요? 말이 돼요? 여기서 무심하면 이제 숟가락을 입에다가 완전 이렇게 넣어버리는 게 무심한 차라리 건데. 장난스럽게 이마도 한 대 때리고 숟가락으로 그러면서 먹여주는 거야. 닭다리 때리는 정말 것도 아니고. 아니 때리려면 이거 이마를 때려야죠. 뭐, 어쨌든 뭐냐. 네. 뭐야. 이거 뭐죠? 그냥 이제 호감의 표시 아닐까요? 완전 노골적인. 완전 그쵸, 그쵸. 노골적인 호감. 네. 네. 뭐 말만 안 했지 지금 나 너 좋아해 나 너 지금 좋아할 그렇죠. 것 같아라는 이런 사인을 한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네네. 부러운 사연이었네요. 그래요. 네. 다들 지금 그러네. 세 개다 지금. 세 개 다 보기 겨운 상황. 지금 쫑디 좀 사연이에요. 얼굴 빨개졌어요. 그 다음 거는 아니길 바라면서 5095님 5년 동안 남자 사람 친구로 지내다가 최근에 서로 좋아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또 보기 겨웠네. 아니, 근데 아이. 왜 이렇게 쌍방이야? 겨웠어. 네네. 근데 제가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이런, 나가야 이런, 되거든요. 이런.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는 옆에서 매일 보고 애정을 확인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귀는 건 못하겠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사귀어야 돼요, 이거. 그래요. 안 사귀어야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미 얘기를 했네. 어차피 이제 이거는 사귀고 나서도 그 후가 너무 불안한 맞아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냥 뭐 다시 친구로 잘 네.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신나요? 아니 신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신나 보이는데? 아니 그냥 안심. 안심. 신 아니고 안심. 네. 2563님. 옛날에 고백했을 땐 전부 싫다고 차길래 마음을 접고 지금의 여자친구랑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와서 자기랑 사귀자고 자꾸 연락을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의 여자친구와도 자꾸 싸우게 되는데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설명하고 또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번호 바꾸세요. 그럼 돼요. 뭘. 본인이 좋아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죠. 이게 음. 지금 번호 안 바꾸고 계속 대꾸해 주는 게 사실 네. 뭔가 아쉬운 거야? 아쉬운 남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치, 이걸 고민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지. 방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안 됩니다. 저희 안 그런 돼요. 방패는 안 드려요. 맞아요. 빵야. 네. 1525님. 집 앞 편의점에 알바하는 오빠가 있는데요. 완전 제 이상형이라서 혼자 좋아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술을 먹고 거기 가서 여자친구 있냐고 하면서 막 애교 부리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대요. 근데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뒤로 그 편의점도 못 가고 있는데요. 어쩌죠? 살 좀만 빼고 번호 떠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이, 왜 그게 끝난 겁니까? 이거 귀엽지 않았을까요? 되게 귀엽다. 귀여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게 어찌 네. 보면 진상 손님처럼 느껴졌을 수도. JS. 네, JS 진상. 그럴 수도 그러면은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편의점에. 아, 정말 모르는 기억이 척? 안 나는 척으로. 아 근데 이게 편의점 알바 오빠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겠죠? 친구에게 들은 들은 것 같아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모르는 척 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근데 아니면은 마음 접지 말았으면. 저는 기억은 사실 안 나는데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나요? 라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실수한 거 있나요? 라는 식으로. 실수였다고 이렇게 너무 그런 거랑 건가? 술 먹고서 이렇게 했었던 게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네. 그냥 술 먹으면 아무한테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진짜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너무 난감하다. 그죠? 그냥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진심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사과하는 거 약간 귀여울 것 같아요. 사과를 사서 사과를 아이, 저게 뭐야? 미안. 내가 이래서 빵이야, 연애를 빵이야? 못하네. 저게 뭐야? 나도 죽이려고. 아니야, 사과 아니죠. 사과 아니고. 사과 아니고 그러면 뭐 1+1 하나 사서 주고. 하나 주고 자기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사람의 한 종아리 정도를 보면서. 종아리요? 아, 뭐 재줬어요, 근데. 수줍게. 수줍은 느낌으로. 제가 네. 살짝 기억이 났는데 네.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맞아요. 뭔가 좀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쪽에서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오케이 사인인 거고. 가만히 이제 그냥 바코드만 찍는 거야. 삑 1,200원입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다른 예, 편의점으로 예, 가면 예. 돼요. 네, 그래요. 편의점으로. 4556님,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너무 크게 느껴서 이제는 연애 감정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제게 다가와도 마음을 줄 수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다시 연애는 하고 싶은데 전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 뭘부터 해야 될까요? 되게 신났네, 저 사람도. 뭐부터 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연애 뭘 감정이 해야 사라지. 배신감을 너무 크게 느꼈으면 네. 이거 트라우마가 생길 법 하거든요, 이거는. 다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뭘 시작해야 되나? 제 생각엔 그냥 굳이 네. 지금 뭐 해서 뭐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보다 네. 가만히 계시는 게 그리고 그래. 그냥 특별히 그럴 수 누군가를 있어. 막 만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말라고. 가만히 특별히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야지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보거나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평상시대로 잘 지내시다가 네. 그냥 자연스럽게 왔을 때 그때 마음을 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 오니까 지금 뭔가 근데 연애를 1년 하고 싶은 저는 그럴 것 1년밖에 안 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그냥 혼자 있잖아요. 네. 지금 나 예쁘게 꾸미고 나 사랑해주고 스스로 나를 가꾸는데 열중을 하다 보면은 셀프 연애. 그거 좀 약간 그렇다. 셀프 연애 뭐야? 왜요? 문자 서로 나르시스야. 오고 왜 컴퓨터로 셀프 할수 문자하고 있어요? 막. 거울 보고. 입수자국 남기고 막. 뭐야 그런 그게? 거 말고 뭐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그냥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그러면서 좀 꾸미기도 하고 자존감도 올리고 네네네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본인의 매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드러날 수 네네. 있는 아무 거니까요. 생각 없이 누군가를 계속 만나보세요. 그리고 편하게 네. 편안하게 너무 네. 이렇게 이 사람이 연애 상대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네네. 2009님 아주 오래전 아루 아루? 너 그거 이거 아루? 이거 아루? 2009님 아루?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꽤 얼마 전까지 호감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의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더 용기를 내봐도 될까요? 너무 늦었을까요? 아루? 아루?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날 여유가 없다고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네. 거절한 것 같아요, 저는. 만날 여유가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거절인 것 거절이다. 같아요. 네, 거절이라고. 완곡한 거절이다. 완곡한 거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루. 네네.
불면증인가 님? 불면증 인간이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증세가 건강해지세요. 조금 나아지시길. 이번 달 초에 혼자 기차 여행 갔다가 해운대에서 얘기 나눈 남성분이 계시는데요. 마침 그분도 서울 분이길래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나흘간 계속 문자가 왔고요.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적극적이셨죠. 하지만 그분이 일 때문에 지방에 파견을 가게 되면서 만남은 당분간 미뤄졌어요. 그렇게 관계가 흐지부지 정리되나 싶었는데 지방 가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문자가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썸인가요? 전에는 매번 오던 문자가 지방 가시고는 가끔 오는데 혹시 이분 어장관리인가요? 불면증인가님께서 좀 네. 시큰둥하게 반응하셨으면 아, 좀 그쵸, 줄 수 그쵸. 있는 거죠. 이 문자 횟수가 뭐 내가 기계도 아니고 맞아요, 답장이 내가 뭐 맨날 보냈는데 막 잘 안 오고 피드백이 안 좋으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조금씩 줄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네. 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정신 없어서 네네네네. 자신의 환경을 이제 적응하느라고 그러다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서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불면증인가님께서 리액션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장은 절대 아니에요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그쵸? 네. 네. 그런 네, 가능성도 맞아요,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음. 해드리고 싶네요. 자, 2108님. 네. 저는 20살 여자입니다. 동아리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오빠와 여전히 평소처럼 매일매일 연락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 이런 거 싫은데. 너무 그래요? 혼잣말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진짜 싫어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 비켜드릴까요? 일단 나가줄래요? 혼자 계시게 좀 부스에서 다 나가주니까. 짜증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네. 고백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연락을 이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다거나 네. 거절을 한 대답 자체가 금세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증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당연히 뭐 나중에 연락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지난주에 고백했는데 지금 여전히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텀 자체가 없었다는 게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고백 자체가 이 사람한테 큰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찌 보면 연락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냥 얘가 뭐 거절 당했다고 뭐 그냥 뭐 변하겠어? 뭐 약간 이렇게 그냥 좀 대충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시간이 지나고 연락을 좀 서서히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면 2108님은 연락을 먼저 한번 끊어보시는 게 불편해요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편해요. 연락이 오면 불편해요. 차단. 차단까지 차단은 좀 심했나? 다음부터 일이 안 없어져. 불편해요. 불편해요. 차단도 글씨 쓰는 거 아니죠? 네? 차단. 차단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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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스타일이구나. 저요? 불편해요. 차단. 불편해요. 차단. 어쨌든 무서워.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눌게요. 딘의 I'm Not Sorry 듣고 오겠습니다. I live my life like this. Tell me how could I miss giving you everything you deserve? You know I've been on the most while you be back at home. I promise, baby, it could be worse. I'm out here getting my money every day. Season flame, I know. Telling my chef to hurry up and wait. You be like, can I hit that road? You and your solo, I'm taking photos to post. I know you feel crazy now. I'm sorry, no, I'm not sorry. I'm just getting started and my life's so party. I'm turning up. Said I'm turning up. Girl, I forgot about missing you. Said I forgot about missing you. I've been too busy out getting my yiper. I ain't got time to be thinking about you. I've been on your mind. True. 20 racks on my wrist, still I ain't got time for you. Homegirls looking at me like, what's up, what's good, where you at right now? How long will you be on my side of town? Chillin' in East Taiwan, take a look at my passport now. I've been getting that money. I ain't tryna hurt you, but I gotta keep it 100. Yeah. The whole world know me now. I'm sorry, no, I'm not sorry. I'm
Now I ain't thinking about you. Girl, I ain't frontin', I'm really starting, just speaking the truth. Girl, you be lying if you said you don't see me now. Watch me gone and act a fool. Hear me when I start. I'm sorry, no, I'm not sorry. I'm just getting started in my life, so I'm turning up. Said I'm turning up. Ooh, I'm sorry, no, I'm not sorry. I'm just getting started in my life, so I'm Turning up. You know it. Turning up. Turning up. Too busy turning up. I've been turning up. And I'm not sorry, baby. I'm not sorry, babe. I'm not sorry, baby. I'm not sorry, baby. I'm not sorry, baby. 딘의 I'm Not Sorry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을 만나보죠. 노원구에서 Y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5년째 남자친구와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궁상맞은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23살 때부터 만나서 저한테는 거의 첫사랑이에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남자친구가 최근에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가워졌다고 할까요? 편해서 그런 건지 저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남친은요, 전화비가 아깝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오래 안 하고요. 뭐야? 큰일이 아닌 이상 요즘은 절대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아요. 뭐야? 또 하나의 문제는 남친이 외동 아들인 탓에 어머님이 정말 끔찍하게 아끼시거든요. 남친이 집에 있을 때 제가 전화를 걸면 항상 옆에서는 어머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남친은 길게 통화를 하려고도 안 하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서운해서 방에서 따로 전화 좀 받아봐 하면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식이에요. 지난번에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언제쯤 결혼할까? 자기 나랑 결혼은 할 거야? 글쎄, 계속 사귀다 보면 할 수도 있겠지. 남 얘기. 근데 나 결혼 생각 별로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정말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계속 사귀다 보면 할 수도 있겠지. 마음이 변한 건지 그럴지도 몰라. 마음이 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바보짓 하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결혼을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도 알지만 주변에서는 5년을 사귀었다고 하면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 이제 결혼할 때 다 됐네. 더 늦기 전에 해 라는 반응 아니면 이제 헤어질 때 됐네.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지 이런 반응이에요. 이래. 반응이 극단적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요. 남자친구는 요즘도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요. 만나도 금방 헤어지고 어쩌다 싸우기라도 하면 제가 헤어지자고 난리를 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엔 제가 미안하다고 하게 되고요.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긴 하는 걸까요? 결혼 생각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따로 여자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저 혼자 짝사랑하는 기분입니다. 저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어떡하죠? 분명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외로움을 느끼시는 와인님의 사연. 이거를 그냥 노래가 생각났어요. 저는 어떤? 저 예전에 이런 감정을 주제로 쓴 노래가 있었거든요. 김예림 씨 노래 중에 노멀이라는 곡을 썼는데 그 노래 가사가 딱 이 내용이에요.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네? 결론이 그건 어떻게 돼요? 너무 슬퍼서 헤어지는. 그렇게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시작. 우리가 왜 헤어지는지 우리 권태기를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이건 글쎄요. 권태라고 아니요, 권태겠죠? 근데 너무 심한 권태인 것 같아요. 결혼을 이거는- 하고 나서도 겪지 않는 그렇죠. 이거 연애. 이런 채로 결혼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때 됐네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5년이랑 만났으니 5년이나 만났으니까. 근데 네네. 5년이랑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 사람의 이 여자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전화비? 맞아. 전화비 혼날래 진짜. 전화비 아깝다고 핑계 안 하고 핑계 대고. 지금 이게
할 말도 없는데 왜 그래야 해라고 말하는 게 엄청 섭섭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맞아. 통화라는 게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뭐 타입이 다른 거긴 하겠지만 네. 뭐 연인이 통화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진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아무것도 아닌 밥 먹었니 이런 얘기로도 그냥 통화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무슨- 그것도 좀 저는 걱정이 돼요. 따로 여자가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이게 네. 또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데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제가 걱정하는 건 그냥 오랜 시간 만났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여서 혹시나 주변에 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냥 더 이상 안 사랑하는 거죠. 뭐.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우선 먼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그 즉시 바로 정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렇지. 나 생각 별로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나 생각 별로 없는데? 나도 생각 생각 없이 없는데. 말하지 마. 와, 이런 거 나도 아니면. 없는데 대박이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마. 야 헤어지면 되겠다 야. 야, 그럼 딱이네. 야 진짜 잘 만난다. 잘 가라. 잘 가라. 너무 화가 나는 얘기긴 아니 뭐 거지. 장난이었어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좀 잘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글쎄 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남자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헤어지고 싶다는 걸 계속 표현한 걸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그럴 아니면 수도 이렇게까지 나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헤어지기 전에 어떤 이제 그냥 굳이 나쁜 사람 분위기를- 되기는 싫고 분위기를 그냥 푸는.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헤어지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와이님이 네. 많이 힘드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를 확실하게 남자친구분에게 전달하시고 네. 지금 뭐 너의 상황이 어떻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냐? 왜 지금 나 갑자기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건 뭐 때문인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같거든요. 5년이나 관계를 맞아요. 지속했으면 그 정도는 사실 상대방도 예의죠. 5년이나 만난 사람한테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주고 더 계속 만나게 되든 헤어지게 되든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 관계에 대한 상실감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흐지부지하게 돼버리면 네네. 5년간 시간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은 처음에 나와 있구나. 남자친구랑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사랑이 점점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뭐 결실을 맺고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만났다 헤어지는 데는 그냥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거의 비슷한 이유로 첫 번째 헤어졌던 이유로 항상 마지막 헤어짐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 경우가 변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헤어지자고 난리를 쳐도 반응이 없다는 거 보면 단단히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헤어지자라고 얘기해도 그래? 뭐 약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러다 또 연락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단호하게 정말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네, 정리할 네.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Y 씨를 좋아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진짜 정말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될까 하는 정도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5년이면 진짜 오랫동안 참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어떤 맞아, 아쉬움이라든지 애틋한 그런 건 이런 게 알겠어요.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네. 끝사랑이 중요해요. 첫사랑이 무슨 중요해요? 끝사랑이요? 끝사랑. 예, 노래도 예. 있잖아. 그럼. 김범수 씨요. 듣고 싶네요. 집에 가면서 들어야겠어요. 오늘 그럼 끝사랑 들을까요? 보내드리면서 어쨌든 그래요. 첫사랑보단 끝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요. 그렇습니다. 와이님이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네, 좋겠다.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그래요. 근데 쉽지 않겠죠, 진짜 이런 거. 맞아. 나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보내준다라는 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돌아서 걸어가는 걸 보는 입장은 근데 그거를 5번을 겪었잖아요. 5년. 5년에서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했을 테니까 조금은 그래도 단단하게 조금 상처가 굳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슬프네요. 굳은 살이 백이다니. 관계 상처에 굳은 그러니까 살이 지금 백인 안녕해야 것도.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좀. 안녕. 왜 이렇게 발랄해 또. 잘 가. 너무 나빠요 지금. 나 너무 남자분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진짜. 남자분이 근데 좀 나쁘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 돼, 헤어지는 안 건 돼. 진짜 안 좋은 어떤 이별 사람을 만나도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진짜 이건 정말
혼나야 골목 돼. 조심해야 돼. 골목 조심. 밤길 조심해야 되는. 근데 이런 사람 또 인간응보라서 그쵸. 또 그런 사람 인과응보. 만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예. 그럼요. 그런 사람 꼭 만나서 똑같이 한번 당해보시길. 네. 그래라. 예. 왜요? 사리가 느껴졌어. 그냥 빨리 말한 것 뿐입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도 너무 재밌네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되게 빨리 얘기했어 지금. 아루? 내 마음 아루? 아루 좋았어요, 오늘. 아루가 기가 막혔어요. 아루? 그래. 윤주 씨는요? 저는 뭐요? 최고죠 최고.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어요. 연기하는 게 이제 너무 보여. 알겠다고 저 연기 표정을 1년 보니까. 아닌데요? 알겠어. 완전. 아니에요. 아니 난 요즘에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냥 그 쫑디의 그 표정 변화, 사연에 대한. 일희일비하는 약간 슬프면 너무 좋아하고. 왜 무슨 말씀하시죠? 제가 악마도 아니고 슬프면 막 만화에 나오는 여기 천사 악마 중에 막 안 좋게 막 끌고 가려는 악마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다 어느 보여요. 정도는 나쁘다. 사람이 순수해서 다 보이네. 그 정도로 얼굴빛을 가리지 악하지 못한다.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 않는다. 네네. 그래, 알겠어요. 예. 자, 김범수의 끝사랑 아까 듣기로 했으니까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대도 나처럼 잘못했었다면 그 곁에 머물기 수월했을까요? 사랑해 떠난다는 말 과분하다는 말 고웃음 치던 나였지만 그대 오직 그대 지금부터 그대 나를 잊고 살아도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대가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일 년 휴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한 학기 남겨놓고 있는 대학생. 거의 모든 대학교 졸업반이 그렇듯 취업 준비를 앞둔 나도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휴학하고 미국에 1년 있으면서 새로운 경험도 쌓고 인생의 쓴맛도 보면서 나름 성장했다고 생각했다. 조금씩 나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배워가고 헤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 눈에 나는 그저 놀고 먹는, 아무 생각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보이는 것 같다. 얼마 전 엄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혹시 K회사에 관심 없니? 관심 있으면 서류 준비해봐. 거기 엄마가 아는 곳이더라. 잘 말해놓을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취업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예민해진다.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꺼내신 이야기에도 울컥 서운해졌다. 왜 그걸 엄마한테 말하라는 거지? 나보고 연출에 기대라는 건가? 그만큼 나를 못 믿으시는 건가? 서운함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엄마에게 그만큼의 믿음을 못 줬구나. 지금껏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보여드린 게 없구나. 문득 내가 늦은 건 아닐까?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가득 찼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언제쯤 보여줄 수 있을까?
하루의 끝. 오늘 익명을 요청하신 유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애쉬의 폴라리스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하루의 끝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도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되게 꼬아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로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떠한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항상 우린 왜 그렇게 속 좁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가족한테만 왜 이렇게 또 그런 호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벽이 높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뭔가를 챙겨주고 막 그렇게 해주셨을 때 더 차갑게 얘기하고, 괜찮아, 할 수 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고 먼저 나가서 후회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하죠. 부모님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었다면 진짜 고마워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상황들엔 더 미안함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은 반응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유님도 이런저런 일들 잘 겪으시면서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더 볼게요. 4893님. 예전엔 푸른밤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사연을 들으면 라디오 들으면서 집중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새 저도 공부를 하면서 듣고 있네요. 그만큼 푸른밤에 익숙해졌다는 거겠죠. 긍정적인 변화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뭔가 신경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잘 못해요. 뭔가를 하나 하면서 다른 걸 하는 걸 진짜 잘 못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를 보면, 영화 보는 건 정말 힘들고, 책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 아예 불가능해요. 완전 불가능이고, 왠지 이런 시각적인 어떤 자극과 청각적인 자극이 이렇게 딱 함께 오면, 그리고 그게 통일감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맞춰서 오잖아요. 영상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고 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음악을 듣기에는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이런 분들. 8444님. 쫑디, 저 문예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푸른밤 들을 때 감성으로 시를 한 편 썼는데 상까지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다 푸른밤 덕분이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푸른밤 덕분이라뇨. 8444님이 잘하셔서 입상하신 거죠. 축하드리고요. 1등이면 정말로 궁금한데요. 어떤 시의 내용일지. 또 푸른밤 들을 때의 감성으로 썼다고 하시니까 저 보고 싶으니까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공개 안 하고 사연을 읽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가능하시면 보내주실게요. 샤샤샴님. 샤샤샴. 쫑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 있어요. 만난 지 6년 된 대학 동기들끼리 함께 여행을 왔네요. 건축과 5년 동안 같이 밤샘 작업하고 같이 휴학도 한 친구들인데, 지금 아니면 언제 같이 해외여행 가겠어 하고 졸업작품 심사 한 달 남기고 와버렸네요.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한 달 여행을 어느 정도, 홍콩이면 일주일 안팎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짧게 다녀오시는 거겠죠? 잘 다녀오시고요. 돌아오셔서 마무리도 잘 하셔서 졸업작품도 멋진 거 하나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희님. 혼자 여행 와서 듣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뻘쭘한데 라디오라도 들으니 좀 낫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써본 적은 없지만 이 푸른밤 가족분들의 막 사연들 보면 되게 로맨틱하던데요? 그렇게 제가 사연만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진짜 못 가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루 여행한 것 막 이야기 나누고 맥주 한잔하고 그런 것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좀 흔한 풍경이라고 해서 멋있잖아요. 혼자 온 사람들끼리 어떻게 여행했는지 나누고, 또 게스트하우스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같은 나라,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 아니어도 좀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재밌어 보였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지 가진 못하겠죠. 저 같은 녀석은 그런 걸 못합니다. 3906님, 쫑디 저 내일부터 가족 휴가를 떠나는데 오늘 발에 깁스를 했어요. 발목 삐끗했는데 곧 나을 줄 알고 방치했다가 안 낫길래 병원에 갔더니 깁스 해주더라고요. 이 여름에 걸어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휴가도 걱정이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상처를 납두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낫길 바라시고요. 휴가 가셔서 뭐 물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진 못하겠지만 시원한 풍경, 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브라더스 그리고 기리보이의 아쉬워서 그렇지, 그리고 이소라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하는 것도 바쁠 거란 것도 아는데 다 아는데 조금만 더 있어줘 내게. 이런 내가 싫진 않은 것도 너 흔들리는 것도 아니까 일단 있어줘. 날 혼자 두고 가든 말든 네 맘인데 잠에 가득 달아둔 우리 얘기들은 어떡해. 이건 고백도 그렇다고 수작도 아닌데 오해 말고 들어 내가 이러는 건 아쉬워서 그렇지. 이렇게 보내는 게 난 혼자 전화 없이 자꾸만 어전했어. 난 너무 늦지 않게 데려다 줄게. Just girl spend some time with me. where 자꾸 신발끈만 보고 말도 더듬거리게 돼. 또 원래 나 이런 성격은 아닌데 널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 사실 물어보고 싶던 것도 하고 싶던 장난도 많은데 자꾸 시간만 가는 게 그냥 아쉬워서 그래. 그 현이 안 돼 나의 머릿속이 멍해. 사실 몇 시간 후에 일들을 상상하고 있어. 내가 볼 땐 난 공만 튀기고 있겠지. 못 가 너의 골대. 나는 my goal 조던 날아가는 모양. 넌 핸드폰만 만져 대체 뭘 그렇게 보냐. 너는 내 위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어. 나는 몇 시간째 네 술잔에 조공만 하고 있어. 아쉬워서 그렇지. 이렇게 보내는 게 난 혼자 전화 없이 자꾸만 어전했어. 난 너무 늦지 않게 데려다 줄게. Just girl spend some time with me. where 밤에 감성적인 게 왜 나빠 girl. 맘에 솔직한 게 뭐가 나빠 girl. 아침에 부끄러워질지 몰라도 이렇게 널 붙잡고 싶은 것만 알아줘. 다음에라는 말 하려거든 땀마도 데스 나이 안아주던 눈 감아줘.
어제 길을 걷던 말 걷던 나 It's gonna be rolling It's gonna be rolling It's gonna be rolling 사랑이 이리 힘든지 들고 빨리 It's gonna be rolling 이제 나 It's gonna be rolling It's gonna be rolling It's gonna be rolling yeah. 사랑이 이리 힘든지 들고 빨리 It's gonna be rolling 이제 다온 것 같아 It's gonna be rolling It's gonna be rolling It's gonna be rolling 얼마 전 학원을 가던 중에 다리가 불편하신 한 아주머니께서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도와드리고 싶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할 용기가 나진 않았어요. 거절하시면 어쩌지? 괜한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서요. 좋은 일임에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갑갑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이소영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행동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행동하는 용기도 있지만 생각하는 용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좋겠지만 지금 이소영님은 연습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다음번에 마음속에 있는 용기 보여줄 기회 생길 겁니다. 오늘 끝곡 제주소년의 밤새 달리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가끔씩 스쳐가는 자동차들을 따라서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